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공부 욕심이 없어서 숙제를 꼭 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하라는 것만 하니까요. 선생님이 숙제 내주시니까 숙제는 하는데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최근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공부 욕심이 없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공부는 빨리 접는 게 나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은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나를 빛나게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똑하게 함께 키우는 김정은TV에 와주신 우리 세이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6학년 아이를 가르쳤을 때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학기 초였는데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누구 엄마인데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숙제 좀 더 내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요? 숙제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나갔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수행평가 보고서도 있고요. 숙제가 적진 않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 선생님, 네, 저희는 숙제가 더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하라는 것만 합니다. 선생님이 숙제 내주시니까 숙제는 하는데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처럼 공부 욕심이 없는 아이를 위해서 숙제를 조금 더 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내는 숙제 양이 아이들이 매일 집에 가서 조금씩 예습, 조금씩 복습, 그리고 평소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양이 적고 숙제가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질문.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공부 욕심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공부 욕심이 없는 아이. 먼저 공부 욕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는 사실 마냥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도 책을 계속 내고 있고 글 쓰는 걸 진짜 좋아하지만 이 책을 쓰는 과정이 매일 행복하고 매일 좋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공부도 똑같거든요. 아이들한테 이 공부라는 과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공부에는 당연히 어느 부분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기 싫은 어느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한 계산이나 암기 과정들이 반드시 기초로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학문의 위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학년이 갈수록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점점 심화되어 가잖아요. 이걸 어렵게 말하면 학문의 위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육과정은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분량들을 전부 다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럼 교사들이 매일 그 분량을 가지고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과정을 매일 교실에서 아이들 경험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구단을 아이들이 익숙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해야 되는지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2 곱하기 2가 4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암기처럼 작동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따로 빼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익숙하게 사칙 연산을 하기까지도 어마어마한 연습이 필요해요. 이 충분한 연습이 빠졌을 경우에는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연습이라는 것이 재밌을까요? 네, 재미없습니다. 단순한 반복은 인간의 뇌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재밌냐고요? 재미없습니다. 교사는 당연히 교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실력이 늘기까지의 구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법 강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옆에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계단 같은 형태의 그림이죠. 무슨 말이냐면 공부라는 것은 다른 모든 기술과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습과 기초 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이렇게 레벨업하는 구간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평평한 구간을 견뎌내고 끝까지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 레벨이 올라갑니다. 또 그 단계에서 또 쭉 연습하는 연습량이 필요해요.
그때 또 조금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아이들을 오래 가르친 뭐 학원 선생님들,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 뭐 영어 학원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처럼 아이들 계속 지도해 온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학교 교사들도 분명히 똑같이 인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실력은 이렇게 늘어요. 게다가 초등 때는 이 느는 이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내용이 일단은 쉽고 학습 분량이 적기 때문에 빨리빨리 늘죠. 계단이 금방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계단이 평평한 구간이 아주 길어요. 쬐끔 올라갑니다. 또 길고 쬐끔 올라가요. 초등학교 때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늘어 있구나. 이 과정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여러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걸 만나게 되는지를 본인이 가늠을 잘 못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처럼 기초 단계에서 이 평평한 이 구간을 아이들이 이 정도 연습하면 어느 순간 실력이 느는구나. 또 조금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늘어. 이거를 반복하면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 이 평평한 구간은 그러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몰입하는 경험을 충분히 맛보게 해주셔야 집중하는 힘도 생긴다. 공부는 정말 그래요. 참고 버티는 어느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잘 버텨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할 때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 힘들면 포기해도 되는구나. 은연중에 학습해요. 그래, 조금 힘들면 그래, 때려칠 수 있구나. 이게 학습이 되는 거죠. 참 무서운 학습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지만 이런 반복되는 무기력한 학습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됩니다. 나중에는 잘 안 고쳐져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담임할 때 보면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학습에 대한 무기력함을 이미 학습해온 아이들. 선생님, 저는 못하는데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게 습관이 잘 안 고쳐지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더 어렵죠. 김연아 선수가 점프 한 번을 완벽하게 하기까지 2만 번 정도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기사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한 번 뛰어가지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면 굳이 2만 번을 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훌륭한 선수조차도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아주는 대단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2만 번을 채워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되기까지. 네. 이만큼 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아이들이랑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그래프를요, 이렇게 칠판에다 그려주면서 아이들이랑 설명을 해주고 그랬어요. 자,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티지 않으면 실력은 올라가지 않아. 피아노 칠 때도 똑같거든? 도레 계속 연습해야 어느 순간 도레미파 솔이 되는 거랑 똑같아. 너희들은 이렇게 평평한 구간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다 왔는데 그 조금 못 버텨가지고 포기한다? 그럼 선생님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 그렇게 믿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해줬던 이야기예요. 그래프 그려줬습니다. 그래프 그려주면서 지금 이만큼 와 있어.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는 그 구간을 만나게 돼. 이렇게요. 이거는 아이들도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수영 해봤지? 수영할 때 어느 순간 되잖아? 그런 거야. 쭉 하다가 툭 하고 올라가거든?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해보자. 지루하고 재미없고 선생님이 똑같은 거 또 하고 시키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다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훈련이고 연습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 예, 이해되시죠? 공부 욕심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욕심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욕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이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라는 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값진 경험인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계단 끄트머리까지 가야 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는 때가 오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단순한 등수나 점수의 의미를 두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아이들은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수레가 쭉 걸어가는 경험. 공부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학원 조금 다니고 힘들면 그냥 그만두는 것도 학습이 됩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만두고 싶을 때, 때려치고 싶을 때 꼭 한 번씩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함께 얘기해 보시고, 특히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진짜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일을 가는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거든요. 학원을 여러 개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나 또는 학생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하기가 벅찬 경우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럴 때는 그만두는 것보다 잠깐 쉬어가는 정도의 텀을 두시는 쪽이 낫습니다. 잠깐 쉬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의 텀을 두고 충분히 쉬고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다시 해볼 만한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조금의 숨 돌릴 여유라도 주셔야 돼요. 네, 아이가 혹시나 학습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정말 영리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길게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이 과정들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리하게 그리고 좀 길게 내다보신다면 아이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 과정들을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될지도 점점 선명해질 거예요. 김성현 우리 세이님들이라면 분명히 현명하게 하고 계실 겁니다. 계단 잊지 마십시오. 공부란 계단같이 그렇게 늡니다. 네, 노력의 역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잊지 마세요. 계단처럼 늡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 계단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긴 계단을 못 견뎌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반복해서 맛봐야 돼요. 그래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답니다. 아이 스스로 그렇게 자라나요. 네,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여러 좋은 날들 많이 있죠. 이 좋은 날들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